띠 2025년 띠별 운세 개띠운 한번 볼게요. 명궁의 태음 화기 그랬고요. 직업 그랬습니다. 보통 태양 태음 같은 경우 공급을 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태음이 화기라는 것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이 있다라는 뜻인데, 일단 술궁에 있다라는 것은 좀 많이 답답하다는 뜻이죠. 뭐냐면 변화를 많이 주고 싶은데 답답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직업이 있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 좀 뭔가 확장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술궁에 있고 직업을 봤으니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SNS 상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SNS 활동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025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태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돈을 다루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가는 것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형의 것을 다뤘을 때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운에 있어서 천기록 그랬는데요. 천기록 그러면 이제 변동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좀 많은 시기,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록을 보고 명궁이 태양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재물운이 약하거나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주로 돈을 버는 것은 유형의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문화예술,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뜻하기 때문에, 현물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무형의 것을 다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궁에 있어서는 천동 천량 그랬는데 화성 타라 그랬거든요. 변동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사, 이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사보다는 이직 같은 경우 회사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띠 내년에 회사를 옮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옮겼을 때 좋은가 그랬을 때 이제 태양이 좌보 보고 경향까지 봤거든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옮기고 나서 나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직 생각하신다면 이직하는 거 괜찮습니다. 애정적인 성향을 했을 때 애정운에 있어서 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을 경우에는 어, 애정운이 좀 없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요. 근데 천월 그랬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연상 연상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연이 좀 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헤어지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서, 이런 시기에 인연의 변동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투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좀 변화, 변동 이런 게 있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연상 남자는 연상과 인연이 있는 그런 형태이고, 여자들은 조금 그 운이 약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결혼한 사람들, 애인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배우자나 본인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로 인해서 약간 바람기가 동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도 조금 뭔가 오해받을 일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형제간의 운에 있어서 천부, 영성, 천형 그랬는데요. 천부는 보수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군관사와 화기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형제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아랫사람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잘 나가는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 뭐랄까요, 위축된다거나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려놓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딱히 딱히 친구나 뭐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크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무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윗사람과의 관계, 염정탐랑 그랬고 문창 그랬거든요. 좀 활동이 많은 윗사람, 재미있는 윗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윗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윗사람 덕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뭔가 챙겨주는 것들이 있다거나 윗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게 있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나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윗사람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녀운, 자녀는 잠이 화가 그랬고 파공 그랬거든요. 잠이 화가 그랬으니까 자녀가 명예운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본다거나 자녀가, 그리고 뭐 학업 성취가 좋다거나 또는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운이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끝났고, 부동산운 그랬는데 부동산운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처녀 그랬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현기업인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매매 같은 거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좀 안 좋은 물건을 좀 비싸게 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이사 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딱히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요. 이게 염정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도화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유흥, 노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체력 관리가 안 된다거나 뭐 술병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여행, 이사, 이동 이런 것에 있어서는 초반에 좀 힘들 수 있지만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고 이사 이동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학업 성취 이런 걸 논하자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한 것만 극복을 한다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 내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동천량은 어려울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구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고요. 나이별로 보자면 이제 갑술년생 94년생인데요. 갑술년생은 출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이사, 이동, 이직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갑술년생 같은 경우는 이사나 이직, 이동 이런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갑술년생은 이직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윗사람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갑술년생 이동은 좋지 않으나 윗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병술년생 06년생인데 2006년생인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커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적용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안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나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 그리고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 불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술년생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윗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좋은데 병술년생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술년생 58년생인데요. 마음이 좀 경솔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좀 들쑥날쑥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의 변덕 때문에 투자 실수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투자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적인 계약이나 윗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전적인 소비, 이게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술년생 70년생인데요. 대외적인 활동이 길한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아까 개띠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개띠 전체 중에서 경술년생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동, 이직, 이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자영업 시작한다거나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망설여지거나 걱정이 되거나 했을 때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옮기는 거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임술년생 82년생인데요. 직업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생기더라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의 운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공부가 그래도 좀 잘 된다는 뜻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운, 애정운,
이것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에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뭐 부부 사이라든지 또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했거나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본인 마음도 문제거든요. 본인 마음이 좀 변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즉 상대방이 실수하더라도 본인이 양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존심 강한 아랫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런 때에 대인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임술연생도 크게 문제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띠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